봉황의 한 이권 5장 마이너스 장안의 음모. 화산 무림맹 본부. 무당산 사건 후 사흘째 섬서성 화산. 무림맹 본부인 화산파 대전에는 긴급히 소집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현어진인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화산파 장로 중 하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해운과의 1대1 결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속 부대가 개입하자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무림맹주 건무극이 높은 자리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무당파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송청훈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공공연히 무림맹에 반발하고 있고 현어진인도 더 이상 우리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무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해운 하나 때문에 10대 문파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맹주님. 또 다른 장로가 나섰다. 태산파 천봉이 죽은 후 연시세가도 타격을 받았고 이제 무당파까지. 해운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림파에서 온 사자가 입을 열었다. 각 문파 내부에서 해운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제자들 사이에서 건무극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환인제천문의 복수자라는 명분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뜻인가? 측천무후의 소환. 맹주님. 그때 한 무사가 급히 들어왔다. 장안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측천무후께서 즉시 입궐하라 하십니다. 건무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다. 각자 소속 문파의 내부 결속을 다져라. 특히 해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절했다. 건무극은 급히 장안으로 향했다. 대명궁에서의 밀담. 당나라 수도 장안 대명궁. 측천무후가 건무극을 맞이한 곳은 공식적인 조정이 아닌 은밀한 편전이었다. 건무극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다. 측천무후가 용상에서 내려와 직접 건무극을 맞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폐하. 예상보다 해운의 실력 문제가 아니다. 측천무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문제는 그자가 무림에 미치는 영향이야. 각 문파가 흔들리고 무림맹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어. 측천무후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지. 백성들 사이에서요? 환인제천문의 복수자,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 이런 식으로 말이야. 측천무후의 눈이 번뜨셨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우리 당나라인데 그 복수자가 영웅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건무극이 식은땀을 흘렸다. 이 문제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소림파, 개방, 아미파. 남은 모든 10대 문파를 총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면? 측천무후가 건무극을 예리하게 바라보았다. 무림 전체가 해운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나? 건무극이 할 말을 잃었다. 연화라는 카드. 다른 방법이 있다. 측천무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용연화 말이야. 아, 중원제일세가의 그 여인 말씀입니까? 그렇다. 지금 아미파에 출가해 있지? 측천무후가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해운과 과거의 연인 관계였고 지금 그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건무극의 눈이 번뜨셨다. 혹시 그 아이를 이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정확하다. 측천무후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성애만큼 강한 것이 어디 있겠나?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면. 하지만 연하가 협조할지. 협조하게 만들면 되지. 측천무후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 다른 이유라고 하시면? 연하도 봉황혈맥을 가지고 있거든. 건무극이 놀랐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모용씨 가문의 시조가 옛 연나라 왕족 출신이야. 그리고 연나라는 측천무후가 잠시 말을 멈췄다. 환인제천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연하도 봉황은경을 익힐 수 있다는 뜻이야.
측천무후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생각해봐라. 해운이 가진 것은 봉황양경. 우리가 가진 것은 봉황은경. 그리고 그것을 익힐 수 있는 연화까지. 건무극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설마 연화로 하여금 해운과 싸우게 하겠다는 바로 그거다. 잔인한 계획. 측천무후가 건무극 앞에 섰다. 연화에게 봉황은경을 익히게 하고 아이의 생명을 볼모로 해운과 싸우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죽겠지.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이익이야. 측천무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해운이 이기면 연인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 복수 의지가 꺾일 것이고, 연하가 이기면 해운이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정확하다. 그리고 측천무후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어떤 결과든 생존자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 아이라는 약점이 있으니까. 건무극이 감탄했다. 역시 폐하의 해안이십니다. 하지만 연하가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측천무후가 방 한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미 준비해놨거든. 아미파에서의 소식? 그 순간 다른 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미파의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었다. 정어사태입니다, 폐하. 아미파의 장문인 정어사태가 깊이 절했다. 연하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떠냐?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해운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정어사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출가자로서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측천무후가 서재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이것을 사용해라. 이것은 독이다. 독을 먹는 순간 본인의 잡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어 무공의 성취가 빨라질 것이다. 다만 본인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라 본인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말이다. 그리고 또한 독을 먹인 사람은 연하를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조종할 수 있다. 수행자로서 무공 성취를 높이기 위해 제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고통에 빠뜨리고 독으로 조종한다는 게. 측천무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키려 하는가? 죄송합니다. 연하에게 말해라. 이 독의 해독제는 봉황은경을 익혀 오직 해운을 죽일 때만 준다고. 측천무후가 병을 정어사태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무공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매달 이 독을 먹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라. 건무극조차 해운을 죽이기 위해 제자까지 죽여야 하는 정어사태의 마음이 측은하고 또한 이렇게까지 하는 측천무후의 작전에 경악했다. 폐하. 그것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측천무후가 건무극을 노려보았다. 해운 하나 때문에 무림이 흔들리고 내 제국이 위험해지고 있어. 이 정도는 당연한 조치 아닌가? 최후의 명령. 측천무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최종 명령을 내렸다. 정어사태는 즉시 아미파로 돌아가서 연하가 봉황은경을 익히게 설득하라. 또한 이 독을 계속 먹여 무공성취까지 높이고. 알겠습니다. 건무극은 해운의 동향을 계속 추적하라. 하지만 섣불리 공격하지는 마라. 연하가 준비될 때까지. 그렇다면 해운이 다른 문파를 공격해도 적당히 막기만 해라. 너무 쉽게 이기게 해줘서도 너무 어렵게 해서도 안 돼. 측천무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해운이 강해질수록 연하와의 최종 대결이 더 극적이 되겠지. 건무극과 정어사태가 동시에 절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어둠 속의 준비. 두 사람이 떠난 후 측천무후는 혼자 남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해운.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소용없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 하는 고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되겠지. 멀리서 아미파가 있는 사천성 방향으로 한 그림자가 밤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정어사태였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무림맹의 전령들이 각 문파로 새로운 명령을 전하러 떠나고 있었다. 장안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무림을 뒤덮을 거대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해운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곧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봉황의 한 이권 6장 중원제 1세가의 비밀. 소림으로 향하는 길. 무당산을 떠난 지 일주일 후 해운과 묵검은 강남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원제 1세가 모용씨. 정말 그곳을 공격할 생각인가? 묵검이 지도를 보며 물었다. 5대 세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곳이야. 연씨 세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가는 거다. 해운이 말에서 내려 물을 마시며 답했다. 연남생과 그 여자. 연하가 모두 중원제 1세가와 관련 있다고 했지? 맞다. 연하는 모용씨 가문의 장녀고 연남생도 고구려 왕족이니까 모용씨와 혈연 관계가 있어. 묵검이 설명했다. 모용씨는 원래 선비족 출신이거든. 고구려 건국 세력과도 연관이 깊고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군. 해운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다. 연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남의 정보망. 이틀 후 강남의 한 주막. 해운과 묵검은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무리민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모용씨 가문이 요즘 이상하다더군. 이상하다니? 장녀가 갑자기 출가해버렸잖아. 그것도 아미파에. 해운의 귀가 번뜩했다. 아미파의 출가? 그래, 1년 전쯤이었나?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출가해버렸어. 그 미모로 유명했던 모용연화 말이야. 모용연화. 해운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이름이 바로 자신을 배신한 그 여자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대화가 계속되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출산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묵검이 해운을 힐끔 바라봤다. 해운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출산? 그래.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미파에서 완전히 은둔하고 있다고 하더군. 아이 아버지는 누구래? 그걸 누가 알겠어? 하지만 시기상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다. 고구려에서 돌아온 직후니까 아마 그때 만난 누군가겠지. 해운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모용씨 저택 잠입. 그날 밤 중원제 1세가 모용씨의 거대한 저택. 해운과 묵검은 담장을 넘어 조용히 잠입했다. 서고부터 찾아보자. 묵검이 속삭였다. 가문의 기록이나 편지 같은 것이 있을 거야. 둘은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경비는 삼엄했지만 묵검의 뛰어난 신법 덕분에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저기다. 큰 건물 하나가 보였다. 모용씨 가문이 서고였다. 하지만 서고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둘이 돌아보니 한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모용씨 가문의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높은 지위의 사람 같았다. 침입자로군. 그 남자가 검을 뽑았다. 내가 모용씨 가문의 차남 모용복이다. 감히 우리 가문에. 모용복? 해운이 그 이름에 반응했다. 그렇다면 모용연하의. 연하는 내 누나다. 모용복의 눈이 차가워졌다. 혹시 누나를 찾아온 건가? 그렇다면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다. 해운이 복면검을 뽑았다.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온 것이다. 모용복과의 대화. 정보? 모용복이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정보 말인가? 1년 전 그녀가 고구려에서 무엇을 했는지. 해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용복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너, 혹시 그때 그 사람인가? 그때 그 사람? 누나가 고구려에서 만났다던. 모용복이 말을 멈췄다.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말해보라. 해운이 검을 겨누었다. 모용연하가 고구려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용복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누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측천무후의 명령이었다. 가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모용복이 고개를 숙였다. 미인계로 환인제천문의 제자를 유혹하라는. 해운의 온몸에 살기가 돌았다. 그래서 나를. 하지만
모용복이 급히 말했다. 누나는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국 출가까지 하게 된 거야. 충격적인 진실. 출가한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라고? 혜운이 물었다.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은? 모용복이 더욱 괴로워했다. 그것도 그때 일의 결과야. 혜운이 뒤로 휘청거렸다. 결과라니. 누나가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모용복이 혜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혜운인가? 환인제천문이? 혜운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혜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네, 내 아이. 누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자책하고 있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모용복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무죄하니까 최선을 다해 기르고 있어. 묵검이 혜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혜운아, 아이는, 아이는 어디에? 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미파에 있어. 누나와 함께. 더 깊은 음모. 하지만 모용복이 주저하며 말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아미파에서 사람이 와서 누나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특별한 수련을 위해서라고. 혜운의 눈빛이 번뜩였다. 특별한 수련?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무린맹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침입자다. 모용공자님이 위험하다. 모용씨 가문의 호위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가야겠다. 묵검이 혜운을 일으켰다. 더 있으면 위험해. 하지만 혜운은 모용복을 붙잡았다. 아이의 이름은? 그리고 아미파의 정확한 위치는? 아이 이름은 혜린이야. 혜운의 혜자의 린자. 모용복이 급히 대답했다. 아미파는 사천성 아미사네. 하지만 지금은 그곳에 없을 거야. 없다고? 특별한 곳에서 수련 중이라고 했어. 호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자. 묵검이 혜운을 끌고 담장 너머로 뛰어넘었다. 새로운 각오.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혜운은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내 아이. 혜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하가 내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니. 묵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연하의 현재 상황 아닐까? 특별한 수련이라는 게 무린맹의 음모겠지. 혜운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들이 연하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꾸미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건가? 찾아야 해. 혜운의 눈에 새로운 의지가 타올랐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연하도 내 아이도 모두 구해내야 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아미파. 혜운이 서쪽을 바라보았다. 일단 아미파로 가자.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멀리서 모용씨 저택에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혜운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도 몰랐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연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